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공산주의 이념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무너지고 자유를 누리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청나라 말기의 최고 상인으로 상인 최초로 높은 관직에 제수된 호서람은 평소에 인품도 훌륭했지만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훈계하기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다음 투자 시에는 반드시 시장을 잘 분석해 지금을 경솔하게 투입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한 상인이 호서람 집에 방문했는데 상인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상인은 최근 사업이 기울어 목돈이 급히 필요했기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아주 낮은 가격으로 호서람에게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호서람은 상인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호서람은 상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의 재산을 헐값이 아닌 시장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진 상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호서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당신 자산을 보관할 뿐이요. 당신이 이번 난관을 잘 넘겨서 나중에 다시 매입하시오. 다만 원가만 받기는 좀 못하니 아주 약간의 이자만 받도록 하겠소. 상인은 호서람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나자 호서람의 제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물었습니다. 스승님, 다른 사람들에겐 호되게 훈계하시면서 정작 자신의 수익은 왜 신경 쓰지 않으신지요? 입에 들어온 고기도 삼키지 않으시다니요. 그러자 호서람이 제자들에게 훈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번 일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한 집안을 구하는 일이었고 친구를 사귀는 일이었으며 상인으로 양심에 부끄럼 없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누구라도 비 오는 날 우산은 없을 순 있는데 위급할 때 타인을 도와준 사람은 나중에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호서람은 상인으로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검은 돈을 경계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이익을 탈취하지 않으려 했으며 신의와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돈을 벌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호서람의 성공 철학 중심에는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이익은 재물을 베풀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는 늘 구두쇠로 살게 되는 것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름을 벌고 다음에 돈을 벌어라. 장사에서 명성은 곧 이윤이 된다. 호서람. 오늘 찬양으로 RBS 시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지역별 날씨 해봅니다. 평안남도 평양.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1도에서 최고기온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7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15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구름 많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0도에서 최고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맑다가 오후부터 날씨 흐려지겠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날씨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날씨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해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날씨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구름 많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과 모레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앞바다 구름 많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다가 날씨 맑아지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25 전쟁 역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남북의 역사이죠. 6.25 전쟁은 공산진영에 있는 북한이 자유진영의 남한에 기습 남침을 하면서 발발되었습니다. 3년 1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의 전투로 인해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80%를 공산군이 점령하고 낙동강 저지 방어선으로 인해 경상도의 일부만 겨우 지키고 있던 상황에 다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북으로 밀고 올라간 전투,
자유를 지켰던 6.25 전쟁에는 승리한 전투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백선엽 장군이 이끈 다부동 전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근데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됐는데 거의 그 한 달 만에 대전까지 밀리고 9월이면은 거의 이제 6.25니까 한 2달 만에 이제 부산 그다음에 대구 바로 앞라인 저 낙동강 라인 저걸 낙동강 라인이라 합니다. 저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이제 기억자를 거꾸로 한 걸 저 낙동강 라인까지 그냥 2달 만에 쑥 밀려버려요. 쑥 밀리는데 여기서 이제 6.25 전쟁을 공부하면은 6.25 전쟁의 3대 전투를 배웁니다. 첫 번째 전투가 뭐다? 다부동 전투. 두 번째는 인천 상륙작전. 세 번째는 장진호 전투. 이렇게 배워요. 근데 다부동 전투가 뭐냐? 여기 한번 가까이 이제 보시면은 대구 바로 앞에 칠곡 있잖아요. 그죠? 칠곡면. 여기에 이제 백선엽 장군님이 1사단을 데리고 이 북한의 총공세를 여기서 막아낸 거를 다부동 전투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못 막아내면은 여기까지가 다 뚫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지형을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게 막을 게 없어요. 그죠? 여기가 뚫리면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까지 부산까지 점령하는 거를 공언을 했었는데 딜레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왜 여기까지 빨갛게 물들였냐? 미군이 아직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륙을 안 한 거예요. 상륙을 하기 전에 이미 빨리 이제 막 점령당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본토에서 힘을 쓰기도 전에 이렇게 돼버렸다라는 거. 근데 이런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 오늘의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 그 전쟁기념관에 가면은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1사단장 백선엽 이렇게 돼 있는데 백선엽 장군님이 이때 이제 1사단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때는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전쟁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막 국군이 막 도망가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근데 제일 심각한 거는 보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 1사단에 속한 군인들이 이틀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달 만에 완전 그냥 부산 앞까지 밀려버리니까 이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진짜로 끝날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교계 지도자들 데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절박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백선엽 장군님 근데 여기서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제가 적어온 거를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설입니다. 막 도망가니까 병사들이 못 싸우겠다고 막 다 도망가니까 뭐라 하냐면은 내 말 잘 들어라. 우리는 여기서 한 발짝도 후퇴할 곳이 없다. 물러서면 바다뿐이다. 후퇴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와 같이 싸우는 미군들은 우리를 믿고 싸우는데 우리가 먼저 후퇴한다니. 이 무슨 꼴인가. 대한남아로서 다시 싸우자. 내가 앞장서겠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후퇴하거든 나를 쏴라. 그러고 백선엽 장군님이 그때 당시에 준장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근데 준장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뛰어나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기력을 잃고 싸울 의지가 꺾였던 그 밑에 부하들도 준장이 앞에 최전선에 나가서 달려나가는데 어떻게 안 따라가겠어요. 다 달려나가지고 그때부터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정신, 한 사람의 열정, 한 사람의 죽음을 각오한 그 각오, 그게 대한민국의 3대 전투를 승리를 이끈 그 출발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서워해가지고 다 도망갔으면은 낙동강 라인 뚫리죠? 인천 상륙작전도 없어요. 인천 상륙작전 어떻게 성공했어요? 낙동강을 지켰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뒤로 들어가가지고 북한의 허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저기서 못 버티면 인천 상륙작전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백선엽 장군님이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이켈리스 대령이라는 미군이 계속 국군을 막 무시했다고 합니다. 막 너네는 막 싸울 줄도 모르냐 왜 도망가냐 이러는데 이때 이제 백선엽 그 장군님이 1사단이 싸우는 걸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이 국군은 신병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뉴가 아니라 신병이라고. 갑병, 하여튼 어차피 PD님이 드립 치셨는데 신병이다. 하나님의 병사들이다. 그 정도로 잘 싸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의 3대 전투를 꼽으면은 첫 번째 전투로서 다부동 전투를 뽑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조사하면서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요. 다부동 전투에 이제 그 참전하신 분들, 살아계신 분들 많은데 이분들 이제 증언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국군이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위에서 인적 조사하러 내려오면은 보고 왜 안 하냐 이렇게 혼내러 오는데
현장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한대. 왜냐면은 오늘 들어온 애가 오늘 죽으니까 뭘 보고할 게 없는 거예요. 종이에 쓰면 죽고 쓰면 죽고 쓰면 죽으니까. 당시에 그리고 소년병들 13살짜리 15살짜리가 총 들고 참전해가 다 죽고 그랬어요. 유해를 찾지도 못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언덕이랑 산이 전부 다 피로 물들어가지고 올라가면서 구토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시체 냄새 이런 게 시체가 산을 쌓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전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참전 용사들의 이런 증언과 그리고 다부동 전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건 없는 희생은 비단 우리나라 국군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엔 연합군으로 전 세계 군인들이 이 작고 힘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워주고 희생하고 자신의 나라도 아닌 먼 타국의 이곳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 함께 싸워준 나라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영적으로 반드시 끝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 관심을 갖는 것은 6.25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분이 피 흘리며 싸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 공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상군 약 18만 명, 대포 400문, 소렌즈 탱크 242대 등의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국군은 4일 만에 절반가량인 4만 4천여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서울도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게 미국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참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를 미국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에치슨 선언이 발표된 뒤였습니다. 자국이 공격받은 것도 아닌데 트루먼이 그렇게 빨리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한 것은 기적입니다. 둘째, 유엔 상임 이사국 회의에서 유엔이 참전을 결의할 때 소련 대표가 불참했습니다. 6.25 전쟁을 둘러싼 미스터리 중 하나는 50년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불참한 것입니다. 만약 회의에 참석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은 참전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지원 39개국, 전후복구 7개국 등 67개국의 지원은 불가능했을 것이옵니다. 세계 전쟁사에 한 국가를 위해 67개국이 참전한 역사는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셋째,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약 일주일간 서울에서 지체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김일성은 인민군이 남으로 침공해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 남한의 각처에서 북에 동조하는 인민들의 대대적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한 공산당이 싸우지 않아도 남반부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박헌영의 말을 믿고 서울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결국 미군과 유엔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6.25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피 흘리며 싸운 국군과 유엔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군은 한국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미군은 50년 7월 1일 스미스 대대장병 540명이 부산에 상륙한 이래 3년 1개월 동안 178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낙동강 방어전투, 장진호 전투 등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전사 5만 4,246명, 실종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3,284명 등 17만 2,847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 국민이 약자를 위해 바친 희생은 값지고 숭고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장군 등 최고 위층 아들 142명이 참전해 그중 35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육군 중위는 52년 미 3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했고, 워커 8군 사령군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미 24단인 중대장으로 참전해 부자가 모두 한국전 참전 가족이 되었습니다. 워커 장군은 도봉동에서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 지니 벤 플리트 2세도 B-52 폭격기 조종사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52년 4월 새벽 평남 순천 지역으로 야간 출격을 나갔다가 전사했습니다. 미 해병 1항공단장 필드 해리슨 장군의 아들 윌리엄 해리슨 소령은 중공군의 2차 공세 때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교내 예배당 벽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20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중상을 입은 용사 수십 명이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2009년 미국의 국방정보센터 CDI는 6.25 전쟁 당시 미국이 부담한 전쟁 비용이 총 670억 달러라고 산출했습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910억 달러, 약 76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 물자만 지원한 게 아닙니다. 한국 국민 전체를 먹여 살려 싸웠고 고귀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국은 그때 없어졌을 것입니다. 살아남았다고 해도 아프리카처럼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나라, 자신의 나라를 위해 당연하게 목숨을 내걸고 발벗고 나섰던 한국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노병으로 장수하시고 천국으로 간 최영석 장군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의 자유를 지키는 사명을 끝까지 다하시고 주님 품으로 가셨죠.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신 6.25 대한해협해전 영웅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이 향년 93세에 별세하였습니다. 최영섭 장군은 1947년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1950년 2월 해군 최초 전투함인 백두산함 갑판사관으로 임관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튿날 무장병력 600여 명을 이끌고 동해상에서 부산으로 침투하던 1,000톤급 무장수송선을 격침한 대한해협해전에 참전해 해군의 첫 승전에 공헌했습니다. 이후
덕적도, 영흥도 탈환작전과 인천 상륙작전, 대청도, 소청도 탈환작전, 2차 인천 상륙작전 등 주요 전투에 참전해 다양한 공을 세우신 분이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의 남은 가족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챙겨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던 최영섭 대령은 무공훈장 3회를 포함해 총 6개의 훈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최영섭 대령이 2018년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자녀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전달하는 유언의 음성 편지가 있었는데요. 그 편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길고 긴 항해다. 항로를 정하고 돛을 달고 힘껏 저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바람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 자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길이 성경에 있다.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대접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타정신이다.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은 신앙, 예수신앙이다. 행복의 원천은 아픔 있는 사랑이다. 사랑에는 눈물, 땀, 아픔이 스며 있다. 이 아픔, 즉 고통 있는 사랑의 싹이 행복의 원천이다. 애썼다. 고맙다. 사랑한다. 아픔 있는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2018년 3월 31일.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9407)